남편은 언제나 제 예상을 비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집 앞에 나타난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껏 의기양양한 태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희야, 이 차 좀 봐. 멋지지 않아? 이제 우리도 건물주답게 좀 살자고. 저는 놀란 눈으로 한참 그 차를 쳐다보다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당신 돈으로 산 건 아니겠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손으로 차를 툭 치더니 대답했습니다. 건물 담보 잡아서 뽑았지. 내 명의 건물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전부였는데 남편은 그것을 이렇게 쉽게 담보로 잡아버린 겁니다. 담보를 잡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하는 거야? 남편은 콧방귀를 뀌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내 명의 건물이잖아. 내가 뭘 하든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창문을 내리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번쩍이는 귀걸이와 화려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정말 멋지죠? 우리 이제 드라이브 가려는데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기나 해?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 문을 닫고 내연녀와 함께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안의 분노는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먼저 끝내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겠어.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희 씨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남편분과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를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남편은 또 사고를 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김미희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지만 그 시작은 꽤나 평범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그가 품었던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며 차분히 제 삶을 꾸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신감 넘치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그가 가진 밝고 당당한 에너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그가 저를 향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믿음을 줬어요. 김미희 씨, 내가 보기엔 당신은 나랑 살아야 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만만한 말투가 처음에는 농담 같으면서도 묘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에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결국 저는 그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방 2칸짜리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자신감 있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늘 꿈이 크고 야심에 찼습니다. 미희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기억해? 우리 이렇게 오래 살진 않을 거야. 내가 곧 우리 인생 확 바꿔놓을 테니까. 넌 그냥 믿으면 돼. 응? 믿지? 그런데 당신 요새 자꾸 늦게 들어오던데? 일이 많이 힘든 거야? 그는 고된 하루를 마친 듯 피곤한 얼굴로 방바닥에 앉아 신발을 벗으면서도 그 얼굴에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바쁜 거지. 요즘 큰 프로젝트 하나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있어. 이번만 잘 되면 우리 바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집이 작아도 우리 둘이랑 애만 건강하면 되는 거잖아.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느껴졌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 좋아. 근데 가끔은 속상해. 넌 왜 이렇게 소박해? 난 내가 큰 집에 살고 애도 넉넉하게 키우고 뭐든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진짜 보여줄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저도 묘하게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죠. 그는 늘 자기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 확신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의 말처럼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우리는 1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삿날 작은 짐을 나르며 그는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집 이제부터 여기야. 이제 우리 미희 호강 좀 해보자고.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우리 집이 생길 줄이야. 고생했어. 고생은 이제 시작이지. 여기가 끝일 리가 있나?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곧 더 큰 데로 갈 거야. 이건 그냥 출발선일 뿐이라고. 그날 밤 짐을 대충 정리한 후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가 시작이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좋아지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정말 다 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그의 말에 저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짐이 될죠. 그때는 그저 작은 행복을 온전히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잘한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희야,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집을 판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기다릴 여유가 없어.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고 대출 이자도 밀렸어. 더 늦으면 은행에서 아예 집을 가져갈지도 몰라.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 그를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미안해, 미희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볼게. 날 한 번만 더 믿어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으려 했던 제 마음은 그 순간에도 불안감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낡고 비좁은 집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해 이사 첫날 저는 빈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기저귀 값 걱정 없이 키울 방법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친정으로 가서 우리 집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말을 안타깝게 듣고 계셨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희야, 내가 얼마나 야무진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 예전에도 일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다들 기억하지 않니? 지금이라도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엄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애도 이렇게 어린데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결심만 하면 길이 생길 거야. 딸아이야, 내가 봐줄 테니 넌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봐. 그 말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낮에는 딸아이를 돌보는 친정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아빠가 공부하는 제 곁에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미희야, 고생 많지?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 뿌듯하다. 조금만 더 힘내. 시험 합격하는 날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로 한 상 차려줄게. 아빠, 그 말 들으니 기운나네. 꼭 합격해서 아빠 밥상 받으러 갈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틴 끝에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와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고된 날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미희야, 너 진짜 해냈다. 그날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격증을 보여드렸을 때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 정말 대단하다. 이게 다 내가 노력한 덕분이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은 제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저는 고객 응대부터 계약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부딪히며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제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사람과 대화하며 그들의 진짜 필요를 알아내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서면서부터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그는 저를 힐끔 보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몇 군데 봤는데 죄다 별로더라고요.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보여놔 주세요. 그럴 줄 알고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 취향에 맞는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보시는 거니 편한 마음으로 둘러보세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따라왔지만 제가 보여준 집 중 하나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이 집이 딱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고객님 말씀을 듣고 신중히 고른 거라 마음에 드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경력을 쌓은 저는 마침내 제 이름을 내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책임감이 제게 더 큰 동기를 주었어요. 개업 첫날 간판을 바라보며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제 사무소를 열었어요. 이제 남의 밑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일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잘 됐다. 미희야,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께 걱정만 끼치던 딸이 조금은 보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무소가 점점 안정되고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제게 너무 큰 성취였어요. 딸과 함께 새 집에 들어서던 날 딸이 방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에요? 정말 예뻐요.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 더 멋지게 꾸며줄게. 그날 딸의 웃음소리가 저를 오래 힘들게 했던 상처를 조금은 치유해 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다가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희야, 이번엔 진짜야. 이번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번 기회라니? 당신 이런 얘기 몇 번째인지 기억은 해? 알아. 근데 이번엔 다르다니까. 내가 다 알아봤는데 정말 확실한 일이야. 우리 전세금 조금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니까. 그의 설득은 끈질겼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전세금을 모두 날렸고 저희는 다시 작은 월세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은 몇 번을 똑같이 실수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집 마련하면 뭐해? 당신이 다 망가뜨리는데. 미희야,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이번엔 정말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 아니잖아. 당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이면서 나한테 계속 참으라고만 하면 다 해결돼?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날 또렷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오직 제 딸과 저를 위해 일어서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남편이 무너지든 말든 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에 매달리던 어느 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고객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시는지 신기하네요. 제가 평소에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그런가 봐요. 고객님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장님은 왜 직접 투자 안 하세요? 이런 능력이면 훨씬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거래를 돕기만 했지 정작 제 재산을 늘리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남의 일만 챙기니? 내 손으로 내 삶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저는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돈을 잘못 굴리면 또다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해 손을 본 뒤 되팔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투자 금액도 커졌습니다. 거래와 투자를 병행하며 제 재산은 점차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다가와 또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미희야, 요즘 너 잘 나간다며?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좀 도와줘. 이번엔 정말 달라. 도와달라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진짜 제대로 도움받은 적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열심히는 했지. 근데 결과가 있었냐고. 당신은 항상 꿈만 꾸고 말잖아. 그 꿈을 이루는 건 언제고? 난 이제 당신 말 믿지 않아. 당신은 한 번도 내 기대를 채운 적이 없으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내 딸과 나를 위해 쓸 거야. 당신이 어떤 허황된 얘기를 해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재산을 남편에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남편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허황된 꿈을 쫓으며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저는 그런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저와 제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늘어난 재산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남편이 떠드는 큰 소리와 허황된 약속에 흔들리지 않게 된 제 자신이 대견했죠. 남편이 다시는 제 인생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변변한 돈 한 푼 가져다 준 적이 없었고 오직 뜬구름 같은 꿈만 쫓으며 세월을 흘려보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제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은퇴를 선언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가 저를 바라보던 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희야, 너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하고 살 거야? 평생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다 늙어버리면 억울해서 어떡할래? 쉰다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처럼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 우리 이제 좀 자기 인생 즐길 나이잖아. 너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순간 할 말이 막혔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쉬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삶은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로 가득 찼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딸도 제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약사로 취업한 딸은 얼마 후 직접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지원을 해줬죠. 개업 첫날 딸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약국을 좋은 위치에 잘 차린 것 같아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됐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 뿐이고. 엄마, 정말 이젠 좀 쉬셔야 돼요. 엄마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가 쉬면 뭐하니?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더 익숙한데? 엄마, 진짜로요. 이제는 좀 여유를 찾으셔도 돼요.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쉬면서 좋은 것만 하세요. 딸의 말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제 삶은 항상 남을 위해서만 달려왔지만 정작 저를 위해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딸의 말처럼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일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도 모든 걸 정리하고 좀 쉬고 싶어. 우리 아파트도 팔고 재산도 정리해서 좋은 상가 건물 하나 사는 게 어떨까 싶어. 그걸로 임대료 받아서 노후를 살면 되잖아.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동안 당신도 고생 많이 했고.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살짝 놀랐지만 오랜만에 남편과 의견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곧뜸을 들이며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미희야, 이번에 그 건물은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나도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그동안 내가 좀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건물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한다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생각해봐. 나 요즘 사업도 안 하고 조용히 있잖아. 이제 나도 철들었어. 이젠 가족을 위해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번엔 정말 믿어줘. 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실망을 줬던 남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조용히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그를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이번만큼은 당신을 믿고 건물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할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남편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미희야. 이번엔 정말 잘할게. 너 후회하지 않도록 보여줄게. 그 순간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큰 변동 없이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랐어요. 상가 건물의 최상층에 마련된 가정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 부부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항상 일에 쫓기며 살던 제가 드디어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으니까요. 처음에는 한가해진 시간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없어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어요. 미희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느긋하게 살아보는 것 같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러게. 근데 이게 진작에 가능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싶어.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살면 됐지.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보자고. 그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이렇게라도 여유를 찾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건물주가 된 이후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어느 날은 새로운 옷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요즘 왜 이렇게 멋을 부리는 거야?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어? 건물주가 좀 신경 써야 체면이 서지. 그래야 관리인들이나 세입자들도 날 제대로 보지 않겠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 더는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은 브랜드 상표가 선명한 쇼핑백을 몇 개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다 뭐야? 왜 갑자기 이런 비싼 걸 사는 거야?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미희야, 이제 우리도 좀 누리고 살자. 평생 그렇게 아껴만 살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믿고 그러다간 곧 쪼들릴 거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다 내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의 태도는 마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다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미희야, 내가 괜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남편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무슨 얘기야? 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있더라. 그냥 아는 사이 같지는 않았어.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닌다니까.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내 남편, 요즘 갑자기 비싼 옷 입고 멋부리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달라진 행동들, 늘어난 씀씀이, 그리고 잦은 외출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지만 그 의심은 제 마음을 더욱 깊게 갉아먹었습니다. 그를 향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갈수록 수상해져서 더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직접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듯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 젊은 여자랑 다닌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왜?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겠지. 내가 그런 걸 믿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헛소리라니? 사람들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 여자 누구야? 솔직히 말해. 그동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남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긴 한숨을 쉬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나 그 여자랑 만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제 끝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손끝까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끝내자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너 미쳤어? 나도 지쳤어. 내가 항상 날 무시하잖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너가 언제 나를 남편 대접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런 당신은 언제 남편 노릇 한 적 있었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돈을 받아 써본 적도 없었어. 우리 딸 저만큼 키운 것도 모두 내 돈이었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어차피 날 영원히 남편 취급 안 할 거잖아. 그리고 건물은 내 명이니까 내가 나갈 준비나 해. 이젠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고. 너 미쳤어? 내가 이 건물에 뭘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이 건물은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너는 이 건물에 타일 하나도 기여한 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지긋지긋한 거야. 내가 다 했다고 하면서 날 무시하는 거. 나도 날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결혼은 정말 나한텐 지옥 같아.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는 큰 소리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저는 시간이 지나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희생한 결과가 이것이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건물 주변을 둘러보던 중 어떤 낯선 여자가 건물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인인가 싶었지만 그녀가 계속 건물을 살펴보는 게 이상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계속 여기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가 곧 이 건물의 주인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봐두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건물 주인이 된다는 거야?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남편분이요. 저한테 이 건물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두 분 사이에 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뭔데 이 건물을 넘본다는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남편분이 원한다는데요. 저는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리고 곧 제가 주인이 될 거니까 준비는 해두셔야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이 건물에 발을 들이게 할 것 같냐고? 너희들은 절대 이 건물을 넘볼 수 없어. 내가 모든 법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벌줄 거야. 여자는 피식 웃더니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와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제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건물까지 그 여자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들끓었고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동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그의 명의로 해준 것이 후회스러웠고 그가 건물을 담보로 무언가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가운 회의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행동을 털어놓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조용히 제 얘기를 들었죠. 말씀하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재산 분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남편이 이미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쓰고 있다면요. 제가 기여한 게 아무리 많아도 남편이 다 써버리면 제 몫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문제죠. 담보대출은 명의자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행동이 기여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평생 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고생했어요. 남편은 그 과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그 건물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법적으로 증명하고 해결하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냉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지만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갑갑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남편이 집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도 반짝일 정도로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몰고 와서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천천히 창문을 내리더군요. 미희야. 이 차 좀 봐. 멋지지 않아? 이 정도는 돼야 건물주답지. 이게 뭐야? 이 차 어디서 난 거야? 당신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담보 잡아서 뽑았지.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잖아. 내 재산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문제야? 담보를 잡았다고? 당신 그게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이런 짓을 해?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웃더니 조수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곳엔 내연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태연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멋지죠? 저희 지금 드라이브 가는 길이에요. 너까지 나서지 마. 너희들 이러고도 천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신경 꺼, 미희야. 내가 뭐라 말하든 이제 난 상관없어. 우리는 멋진 시간 보내고 올 테니 건물에서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 그는 차를 몰고 내연녀와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이젠 더 이상 혼자 억울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 싸움에서 반드시 내 걸 되찾아야 해.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외제차를 몰고 떠난 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혼을 끝낸다고 해서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제가 먼저 이 결혼을 끝내고 더 이상 저들이 건물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조급함에 사로잡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지쳐갔어요. 그는 늘 이런 식이었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를 받아든 순간 제 마음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소식을 마주해야 했죠. 김미희 씨 되십니까? 경찰서입니다. 남편분과 관련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왜 경찰서에서 남편과 관련된 전화를 하신 거죠?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남편분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차량이 과속으로 끼어들며 충돌을 유발해 남편분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까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망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고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고 원인은 다른 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사망자 확인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경찰서로 방문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큰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에 놀란 친척들과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미희야,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그래도 꿋꿋이 버텨야지. 죽은 남편은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살아있는 너는 또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이겨내 볼게요. 사고만 아니었으면 앞으로 더 잘 되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긴 했지. 다만 누구를 위해서였는지가 문제였을 뿐.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혼자 앉아있던 저는 남편의 부재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고 마침내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날 밤 오랜만에 온몸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고 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듯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미희 씨, 저 기억하시죠? 당신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죠? 내연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갑작스럽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죠? 제가 왜 남은 인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 사람이 호강시켜주겠다고 해서 믿고 차에 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강이요? 그 사람이 대체 뭘 호강시켜줬는데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내게 가해자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내 앞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 하고 싶으면 남편 납골당 앞에 가서 하시던지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그 사람 말 믿은 내가 잘못이겠죠. 그런데 그걸 당신이 웃으면서 얘기할 일인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당신은 보상금 받고 편히 살겠지만 나는 이 몸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요. 편히 산다고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보이던가요? 제가 당신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 사람과 얽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 인생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길로 이렇게 됐다면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아니, 그냥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더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요. 이제 와서 내게 화내는 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만 전화하세요. 더 할 말도 없고 들어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잠시 손이 떨렸지만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책임이 상대 차량에 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남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과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미희님, 지급 예정 금액은 총 5억 원입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5억이라는 금액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건물 담보 대출금을 청산하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너무 큰 보험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과연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평생을 생활비 한 번 받아본 적 없었고 내가 번 돈을 남편이 날렸던 것을 생각하니 제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대출금을 갚고 건물을 다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각하면 이 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남은 돈으로는 친정 부모님을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하셨던 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선물하는 건 제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집 어때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더 이상 불편하신 건 없을 거예요. 미희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니? 내가 몸고생, 마음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싶구나. 엄마는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애를 봐주지 않고 용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그 시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 보답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35년은 제게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보상금으로 남편이 남긴 짐을 덜어내고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편안한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돌아보면 힘든 날도 많았지만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며 오롯이 저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